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에센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저가 전 차가 감소 보험금에 이어서 저가 후 과실 손해보험금에 대해 강의를 할 텐데요. 저가 전후로 나뉘는 기준은 저가 후 차가수 조사를 실시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로 이제 나눠진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차가 감소 보험금과 과실 손해보험금은 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차가 감소 보험금은 평년 차가수를 기준으로 저가 후 차가수가 얼마만큼 감소했느냐 이 차이를 보상해주는 보험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가 전에 내가 농사를 짓는 과수원이 얼마만큼 큰 피해를 입었어도 저가 후 차가수가 평년 차가수보다 커버리면은 피해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에 반면 오늘 저희가 이제 공부할 저가 후 과실 손해 보험금은 과실 손해 보험금은 어떤 기준에 비해서 감소된 그런 피해를 보상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제가 농사 짓는 과수원에 뭐 집중호우가 내려서 과실이 뭐 물에 잠기고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은 순수 그 피해를 입은 과실 자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이 과실손해보험금이다. 이 차이를 아시겠죠? 이해 가시죠? 이거는 아무리 피해를 입어도 평년 차가수보다 작아야지만 보상이 이루어지는 개념이고, 과실손해보험금은 비교를 해서 줄어든 감소된 양을 보상해 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보상하는 재로 받은 피해 자체를 보상해 주는 보험금 지급 구조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면은 과실손해보험금을 이해하는데 좀 많이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가전은 종합위험을 보장해 준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 상품의 이름도 저가전 종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가 종료 이후는 보장하는 재해가 종합위험 보장이 아니에요. 태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일소, 가을 동상해, 이렇게 총 7가지 재해만 보상해주는 특정 위험 보장 방식이다. 대신에 저가 전에 5종 한정 특약이 있듯이 저가 후에도 특약이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일소를 부보장 받겠다, 보장받지 않겠다는 뜻이죠. 가을 동상해를 보장받지 않겠다. 대신에 내가 뭐 일소나 가을 동상해를 보장받지 않을 테니까 보험료를 할인해줘라. 이거 그 저가 전에 5종 한정 특약이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내가 농사 짓는 지역에서는 일소나 가을 동상해로 인한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거 보장받지 않고 보험료 할인을 받겠다라고 해서 가입하는 게 일소 부보장 특약, 그리고 가을 동상해 부보장 특약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부터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저가전이 어렵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저가 이후에 과실손해보험금을 산정하는 구조가 굉장히 얽히고 설켜 있어서 이게 굉장히 그냥 뭐라 그럴까, 이 체계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접근하다 보면은 이 감수과실수를 구하는 과정이 굉장히 여러 분류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한 2개, 3개 정도 발생한 케이스를 가지고 과실손해보험금을 구해라 이러면은 실수가 나오기 쉬워요. 뭐를 빠뜨린다든지 어떤 뭐 공식에서 수치를 생략하고 계산을 한다든지 이런 실수가 발생해버리면 답이 틀려버리기 때문에 먼저 이 체계부터 좀 잡고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먼저 설명드릴 거는 저가 이후 과실손해보험금의 보험금 산정 공식은,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면은 누적 감수과실수 마이너스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 곱하기 과중이 들어가겠죠. 과중 곱하기 가입 가격. 손해평가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저가전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누적 감수량을 구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단계로 얽히고 설켜 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좀 저가전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재해가 하나만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겠죠. 재해가 하나만 발생하였을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재해가 뭐 2개, 3개, 4개, 뭐 4개까지는 설마 뭐
문제로 나오지는 않겠는데, 그렇게 다중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뭐 차과 피해, 낙과 피해, 나무 피해 이런 것들을 다 분류해 가지고 하다 보면은 뭔가 하나 빠뜨리게 돼요. 뭔가 하나 내가 수치를 빼먹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게 뭔가 하나 빠뜨리게 되면은 이 누적 감수량의 데이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답이 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요거부터 외우세요. 요거부터 기준을 잡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차과 피해. 잠깐 이거 일단 지워 드릴게요. 자, 차과 피해. 2번이 낙과 피해. 3번이 차과, 낙과 둘 다. 그리고 나무 피해. 이 피해들을 유발하는 재해가 무엇인지 분류부터 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뭔가 하나를 빼먹고 생략하게 되고 이러한 실수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돼요. 이거를 먼저 분류하는 체계를 잡고 문제풀이에 접근을 하면은 실수가 이게 이제 숙달이 되면은 실수 자체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일단 써놨는데 이거 한번 뭐 읽어보시면은 차과 피해를 유발시키는 재해는 우박, 일소, 가을 동상해가 있고, 낙과 피해를 발생시키는 유발시키는 재해는 태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일소가 있다. 그리고 고사나무나 수확불능나무를 발생시키는 재해는 태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이 있다. 지금은 지금은 뭔가 굉장히 분류가 안 되죠. 처음 접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는 게 당연한데, 요거를 무조건 그 과실손해보험금 들어가기 전에 이 분류부터 먼저 돼야 돼요. 이 분류부터 먼저 되고 누적 감수량을 구하는 공식으로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헷갈려서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뭔 소리지?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 뭐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차과 피해. 차과 피해를 유발시키는 재해가 우박, 일소, 가을 동상해. 우박, 일소, 가을 동상해. 자, 2번. 낙과 피해를 유발시키는 재해는 태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일소. 총 6개네요. 6가지 재해가 낙과 피해를 발생시키고, 착과, 낙과 둘 다 발생시키는 재해는 우박, 일소. 이렇게 2가지 재해다. 이게 일단 분류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박이 발생했네? 그러면 착과, 낙과 둘 다 내가 계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일소가 발생했네? 착과, 낙과 2개 다 발생이 되었겠구나. 라고 생각이 이제 들겠죠? 만약에 뭐 여기서 가을 동상해만 발생했다 이러면 내가 착과 피해만 구하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나무 피해. 이거는 뭐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험회사 측에서는 나무 피해라는 게 결국엔 고사, 수확 불능이거든요. 고사나 수확 불능이 발생하려면 여기에 보시면 태풍, 강풍, 여기구나. 태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 이렇게 4가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고사나 수확 불능의 피해가 유발될 수 있다. 이렇게 보험회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태풍이라는 재해가 발생했다 이러면은, 태풍은 여기서 낙과 피해를 발생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낙과, 나무 피해 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나무 피해를 발생시키는 재해는 다 낙과 피해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발생했을 때에는 낙과 피해, 나무 피해 둘 다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일단 이 분류가 완벽하게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맥스 A니 뭐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니 뭐 적과전 종합위험에 가입하였을 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뭐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가 뭐 몇 개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진도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분류부터 확실하게 하셔라. 자, 그러면은 이 이후의 과정은 영상을 새로 찍어가지고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감수 과실수가 어떻게 산정이 되어지는지 거기부터 영상을 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많네요. 이게 내용을 좀 간추리긴 했었는데, 일단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부터 들어갈 거예요.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 여기서부터 이제 좀 본격적인 적과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미리 말씀드린 요 내용, 재해에 따라 유발되는 피해가 무엇인지 이거를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정리 좀 해 두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요게 정리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해하기 굉장히 수월하세요. 그냥 머릿속에 태풍 이러면 낙과 나무 피해, 뭐 사과 배를 예를 들어 가지고 태풍이 발생했다, 낙과 나무 피해 발생할 수 있지. 근데 여기서는 낙과 피해 1.07을 곱해줘서 일정 부분 착과 피해를 좀 인정해줬다,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연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뭐 1.07을 곱하는 거를 까먹는다든지, 나무 피해 뭐 고사나무가 몇 주, 뭐 수확불능나무가 몇 주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가 됐는데 이거를 뭐 못 보고 지나친다든지, 뭐 이런 상황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류는 좀 완벽하게 좀 해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적과 후 누적 감수 과실수를 본격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은 영상이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